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머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머랭님께서 다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실 이야기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님이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스님이 수행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그 스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첫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 들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함께 절을 찾아갔었을 때, 이제 거기 있었던 스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우셨다고 했었는데, 그 스님분이 조금 미래나 과거를 좀 보시고 영안도 조금 트이시고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조금 유명하신 스님이시다 이런 쪽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끼가 있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막 무당이나 이런 쪽을 부모님이 찾아가도 무당 분들도 이 애는 무당 쪽 길을 갈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큰 스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큰 스님이라는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불가 쪽으로 귀의를 하시게 된 분이십니다. 이야, 깔끔한 설명이지만 하지만 이야기는 그 머랭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생방송을 챙겨보시면 압니다. 네. 제 거는 생방송으로 많이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제가 이제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스승님을 큰 스님이라고 얘기를 일단 할게요. 큰 스님과 큰 스님. 예,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네, 제가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계속 말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일단은 큰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을 만나면서 거기 용땡사라는 그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고민이나 회개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고민도 들어주시고, 게다가 큰 스님은 영안도 있으시고 과거나 미래도 살짝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봐주면서 수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성을 하러 와가지고 진짜 반성을 하는지,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약간 기운을 보고 아시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런 거를 조금 못 보시면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 공부가 더 쉽게 잘 될 텐데,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반성을 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건지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마음 공부가 쉽게 되지 않으셨대요, 초반에. 그러니까 좀 열불이 나시는 거죠, 속에. 그런데 이제 큰 스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냐, 이 사람은 관상만 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러 왔고 진짜로 부처님을 섬기러 왔고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 편하자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반성을 하게 만들고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우는 목적이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마음의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근데도 그 큰 스님은 그게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일 혼나셨고, 그게 혼날 때마다 근처 그 산 같은데 수행을 보내셨대요. 산에 올라가서 마음 다시 정리하고 오고 근처 마을에 시주하러 다녀라. 왜냐면 이게 시주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것도 마음 공부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시주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약간 씻는 의미도 있대요. 아, 예. 네, 그 사람들한테 시주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약간 마음의 죄를 덜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마음 수련을 산에서 하고 근처 마을에 시주를 하러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가벼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벼운 사람들을 가끔씩 봐주고는 했는데 어느 날처럼 이제 돌고 있다가 정말 기운이 안 좋은 집이 있었대요. 스님이 봤을 때는 너무 큰 업보고 굉장히 나쁜 업이어가지고 도와주기 싫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집 안에서 한 50대 부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쌀을 들고 나와서 그냥 시주를 하려고 하셨나 봐요.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멀리서 그 목탁 소리 들리니까 그냥 시주하려는 마음에 나오셨는데 그 50대 부부분들이 되게 좀 초췌하고 좀 힘들어 보이시긴 했는데 큰 스님은 별로 안 받고 싶으셔가지고 안 좋은 기운이 잔뜩 서렸고 이제 얼굴 자체도 우중충하고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받기 싫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대 부부는 당연히 당황스럽죠. 시주를 하러 나왔는데 스님이 받지를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저희 그냥 시주하러 나왔다 뭐 바라는 거 없다 그냥 이거 가져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큰 스님은 어차피 받아봤자 이때까지 받았던 시주한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갈 것 같고 이거 받으면은 괜히 그 안 좋은 업만 자기한테 더 쌓여가지고 신경 쓸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받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큰 스님이 되게 성격이 대쪽 같으시거든요. 지금도 가끔 좀 그런 쪽에선 고집이 살짝 나오실 때가 있기는 해요. 너무 안 좋은 사람이면은. 근데 그때는 어리셨으니까 그런 게 더 세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50대 부부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운을 보니까 큰 스님이 보기에는 100% 50대 부부의 잘못은 아니었대요. 네. 그냥 50대 부부한테는 묻어만 있는데 진짜 안 좋은 기운이었고 그 아들 본인이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참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계속 거절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확 하고 그때 큰 스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이 떠오르셨대요. 아직 네가 수행이 부족해가지고 네가 보는 것만큼의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갖추지를 못했다고. 이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것도 너의 마음 수행을 시켜서 너의 능력만큼 수용할 수 있는 넓이를 넓혀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라는 부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연을 맺어준 거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셨대요. 뭐 텔레파시를 받은 것 마냥. 그래가지고 큰 스님도 거기서 놀래서 돌아가시려다가 멈칫하시고 조금 반성을 하셨대요. 네. 안 그래도 마음 수행 못했다고 혼나가지고 산 올라와서 기도하고 시주받고 있었는데 또 이런 거 보고 내가 또 내 마음 가는 대로 돌아서려고 했구나. 이렇게 또 반성을 하고 내 또 좁은 마음으로 이제 뉘우칠 수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내 힘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을 지나칠 뻔했구나 하면서 그 50대 부부한테 합장하면서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 하셨대요. 근데 그 기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신이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드님의 상태를 보고 기도해줄 수는 있으니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아들을 보러 들어가시긴 했대요. 그때 말했듯이 스님은 이제 영안이 트였고 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퇴치는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집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진짜 너무 스산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랑 악취까지 엄청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내가 진짜로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도 일단 들어왔으니 사람은 보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기운이 제일 안 좋은 쪽으로 그냥 다가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부부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거기가 아들 방이다 이러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귀기라고 해야 되나? 그 기운이 엄청나게 느껴졌고, 이 스님이 자기 어렸을 적 포함 이때까지 일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귀신 기운 중에 제일 나쁜 기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도 긴장을 하고 방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문은 안 열고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더니 한참 뒤에서야 문이 끽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서 봤더니 아들이 이제 보이자마자 큰 스님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셨대요. 일단 겉모습 자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기엔 옷도 엉망진창으로 해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눈 밑도 움푹 파여가지고 다크서클도 엄청 진하고 일단 약간 눈빛이 흐리멍텅한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 완전 새빨간 눈에 피눈물 흘리는 여자랑 형태도 제대로 안 갖춰진 핏덩어리처럼 생긴 영이 그 남자 어깨에 엎여 있었대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고 영을 보자마자 상황 파악이 바로 되신 거예요. 큰 스님은. 그걸 보자마자 아 진짜 그냥 가버릴 걸 이러면서 화가 올라오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아까 떠올렸던 생각들을 조금 다시 떠올리면서 속을 다시 다스린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한 대 때리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손을 진짜 확 올렸다가 참으셨대요. 그거 보고 이제 50대 부분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 얘기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 남자애는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큰 스님은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내가 참은 거다. 그리고 저 아드님은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그 아들은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스님이 모든 거를 다 보지는 못하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과거와 미래의 일을 조금씩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부 얘기를 듣기로 했대.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런 상황을. 그래서 그 아들이 반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하더니 매일 악몽을 꾸고 깨어 있을 때도 헛것을 보더니 이제 자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방 안에 박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 공황장애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뭐 수면제나 공황장애 약만 조금 처방을 해줬는데 그 먹었는데도 소용이 전혀 없었고 이제 밤에 약간 악몽이나 이런 거 계속 보고 안 좋게 행동을 하니까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봤대요. 근데 아들이 무당집 앞에서는 갈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 난리 쳐가지고 진짜 자기 몸을 막 케어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난리를 쳐서 그 코앞에서 돌아왔대요. 예.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 부모님이 이제 무당을 집으로 불렀대요. 집으로 불렀는데 이제 아들이 칼 들고 못 들어오게 막더래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마주친 거예요, 무당이랑. 이제 무당한테 대체 왜 저러냐고 물어봤는데 무당이 그냥 힐끗 보더니 그냥 이 아들 나는 해줄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말 꺼내는 순간 네 아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혀를 차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애 상태는 계속 점점 나빠지고 왔다가 무당들이 다 그냥 혀만 차고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큰 스님을 만났는데 얼굴 보고도 이렇게 난리 안 친 건 처음이다. 예. 왜냐면 이때까지 뭐 상태가 이러니까 절을 가보거나 막 이런 종교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왜냐면 미쳤다고 할 게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들은 못 들어오게 했는데 스님은 뭔가 보시고 아시는 것 같은데 왜 들어오게 허락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큰 스님 생각에는 이랬대요. 무당은 퇴마가 가능하고 퇴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스님은 보는 건 가능한데 퇴마 퇴치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 귀신이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냥 들으셨대요, 스님은. 그래서 대충 그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모님은 밖에 서 있고 그 아들 돌비라고 할게요 그냥. 예? 돌비 앞에 앉아서 돌비한테 직접적으로 말했대요. 너는 네가 지금 왜 이런 상태인지 알지?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임신시킨 여자 그렇게 버리고 혼자 잘 살 줄 알았냐고. 응? 네 뒤에 피눈물 흘리는 여자 한 명이랑 태어나지도 못한 핏덩어리 영이 한 명 붙어있다. 네가 제정신인 게 당연히 이상한 거다. 이러니까 뒤에서 엄마가 털썩하고 쓰러지시더래요. 주저앉으신 거죠, 자리에. 이제 그 50대 부부는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돌비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펑펑 울더래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나는 테마 같은 거 못한다. 다만 들어줄 수 있고 빌어줄 수는 있다. 뉘우칠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니까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그 사람들한테 빌어라.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도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돌비는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서 집을 떠나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집이 시골의 유지였는데 그래도 돈이 좀 많은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서 이게 돌비가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랬지 되게 얼굴이 좀 잘생긴 그런 한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지, 얼굴 잘생겼지, 서울이지. 그러니까 바람기도 엄청 다분하고 얼굴만 믿고 여자친구를 엄청 바꿔가면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고 즐기는 나날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격 좋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고 이제 싫다는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꼬셔서 관계를 한 거죠. 근데 그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돌비는 그 싫다는 여자친구를 꼬셨던 말이 관계를 할 때 이 일로 애가 생기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결혼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 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돌비는 자기는 20대 탕탕한 청춘이고 잘생겼고 난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여자를 책임지겠어요? 안 지지? 그래가지고 결혼은 고사하고 애 아빠도 되기 싫고 얘한테 얽매기도 싫으니까 그 여자애한테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 여자의 사물함에 그 낙타라고 돈만 넣어놓고 군대로 튄 거예요. 휴학하면서 군대로 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다 해지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마음 편하게 군대 생활한 거예요. 그냥. 게다가 걔는 돈도 많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막 돈도 계속 넣어주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좀 예쁨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 꿀 같은 생활을 한 거죠. 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살짝 걱정이 든 거예요. 같은 학교였잖아. CC였잖아요. 혹시 그 여자애가 다 소문내고 다닌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대하고 이제 휴학하고 들어와서 모자 쓰고 다니면서 슬쩍 소문들을 들어봤는데 자기 소문이 아무것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는 그 꿀 같은 생활을 시작한 거죠. 바람기 있는 생활을.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 여자 어떻게 됐는지, 애는 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돌비는 그 소문을 듣고 내 소문은 안 돌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쓰레기인 거죠. 네. 반성 따위는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여자들 받고 만나면서 그런 라이프를 즐겼대요. 그러다 어느 날 점점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악몽을 꾸기 시작한 그 계기가 자기 소문이 같이 안 돌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이유래요. 솔직히 그 전부터 그 여자 귀신이 찾아올 법도 한데 그때까지도 안 찾아오다가 그 악몽을 꾸게 된 계기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악몽이 처음에는 여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덩어리 같은 걸 들고 자신을 노려보는 악몽부터 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매일 그 덩어리 같은 게 입도 없는데
덩어리 같은 게 애기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애기 우는 환청도 듣고 이제 여자들을 만나서 관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죽은 그 여자애랑 겹쳐 보이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학교를 휴학을 하고 본가로 돌아왔대요. 그러다가 지금 현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끝났을 때 이제 돌비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 주먹으로 제 쥐어 팬 거예요. 제 어머니는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스님은 말리진 않았대요. 내가 때리고 싶었는데 속 시원하다 이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한참을 쥐어 팼대요. 다행히 그 부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정직하시고 정신이 똑바로 박히신 분들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스님은 눈물이 조금 두루루 흐르기 시작했대요. 그 귀신이랑 공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엄마의 한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이승도 못 떠나게 된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이제 그 영들이 큰 스님이 느끼기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을 흘리는 게 느껴졌대요. 피눈물인데 이제 좀 그때는 완전 원한에 찬 피눈물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뭔가 슬픈 피눈물 같은 느낌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돌비의 아버지가 한바탕 메타작이 끝나고 그 아버님이 큰 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하셨대요. 네. 한평생 아들놈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를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뻔했는데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어떻게든 이놈을 사람으로 만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어떤 말이나 보상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죄를 빌게 하겠다고, 아들 잘못 키운 저희 잘못도 있으니 자기들 찾아가서 같이 빌 거라고, 그냥 평생 용서를 못 받으면 그냥 평생 사죄를 하러 찾아가겠다고, 우리가 만약에 피의자라서 보기 싫다고 하시면은 아들놈 감옥에 보내서라도 눈앞에서 치우겠다고. 근데 처음에는 큰 스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막 점점 그 여자애한테 말하는 것 같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아버지가.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 아버님도 이제 그 여자의 영가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신 후니까 거의 그 여자의 영가한테 빌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큰 스님이 그 집의 기운이 많이 누그러진 걸 느꼈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부부랑 아들 그 돌비한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복기를 하고 반성을 하고 빌라고, 평생 이 일을 잊지 말라고, 그게 인간의 도리고 또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다고 하고 그 집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큰 스님은 절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영가들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 영가는 진짜 착했던 거라고 느꼈었대요. 처음에 그 집에서 느꼈던 한으로는 이미 누구 한 명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살았을 적 착했던 심성이 죽어서도 한이 많지만 그 심성이 죽어서까지도 착해서 그냥 그 아들한테 붙어있으면서 괴롭히기만 한 거라고. 그 무당들 다 쫓아냈던 것도 괘씸해서 그런 거였다고. 왜냐면 자기 일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퇴치만 하려고 자기를 부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퇴치만 하려고 부르니까 무당들은 다 쫓아낸 거고, 스님은 이제 자기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고 이거를 조금 자기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뉘우칠 수 있게 해줄 만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받아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비가 그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부부가 자기 죄를 인정했었을 때 그 여자 귀신의 그 기운이 엄청 온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살기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그런 귀신이 어딨냐고. 자기가 그 남자애 때문에 인생도 망쳤지, 자기를 해했지,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도 같이 이승에 남아가지고 같이 업을 받고 있었지 이랬는데 어떤 귀신이 그렇게 착하게 있냐고. 그 영가는 진짜 아마 많은 걸 바라지 않았고 다만 자신과 불쌍한 자기 아기를 인정을 해주고 사과해주기를 원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보다 귀신이 착해서 마음이 아팠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영가를 위해서 한 2년쯤 기도했었을 때 스님이 느끼셨대. 그 영가들이 사라진 게.
결국에는 용서하고 간 것 같다고. 그렇게 오래 남아 있었던 것도 그 부모님이 용서를 안 해서 마음 아파서 못 떠나고 있다가 결국엔 그 부모님도 용서를 한 것 같다고. 그래서 떠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스님이 한마디 더 붙이셨는데, 이제 그때 느끼셨다고,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피하고 싫어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을 위해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머랭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귀가 되어도 무방했던 그 정도의 그런 원한이 있었을 텐데, 네, 야, 그거를 용서하고 그냥 갈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고. 근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됐던 부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네. 어떻게 그게 사라졌을까도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네네. 한번 여기 이거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그 영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네. 살아갔음에 의해서 나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죽고 나서도 사람들을 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스님이 엄청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로 인해 약간의 면죄부를 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잠깐만. 그러면 살아생전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네요?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거나? 네. 죽어서까지 그 정도만 괴롭힐 정도면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을 거래요. 정말로 상상 못할 착한 사람이었을 거래요. 하기야, 이 극단적인 선택 자체가 이제 기독교적인 측에서는 사실상 아예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불교기도 하고, 뭐 아예 또 그쪽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해요. 왜냐면 어떤 거든 뭐 정답은 우리가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네. 네,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또 스님과 큰큰 스님, 또 그리고 한 남자, 네, 정말 또 들으면서 화가 천불이 났던 또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또 전달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네. 죄 짓고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해서 그 죄를 조금이나마 더 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너무나 믿고 듣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혹시 돌비님 뭐 얼마 전에 컴퓨터 포맷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니, 저번 날에 그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길래 혹시나 해서요. 혹시 그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 돌비님 컴퓨터 포맷 하려고 온 줄 알았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상하다 싶길래, 빌 게이츠가 그분이- 그래서 한국에 왔었구나. 예. 왜 저는 몰랐을까? 다시 가셨죠? 그니까요, 또 빠따맣게 생기셨네. 큰일 났네. 하여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느낌이 어떤 이야기일지, 뭐 현실 공포일지, 귀신 쪽일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듣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보는 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한 1, 2년 전쯤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차를 팔고 있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신차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동생이 겪은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한 1, 2년 전 그 당시에 20대 초중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 상당히 젊은 똘비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신분은 대학생이었고 군대를 갓 마친 상황이었어요. 군대를 갓 전역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요. 바로 복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개인 정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는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더 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냐? 뭐 놀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똘비는. 이게 무슨 돈을 모으고 싶었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 때문에 접하게 된 게 주식을 접하게 됐어요. 주식. 아버지가 금융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알아야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그러면서 주식을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주식을 배워보니까 본인이 너무 재밌더래요. 진짜 어려서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어머니 계정으로 주식을 조금 했었고 군대에 가서도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자기가 찾아보면서 공부까지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돈을 잃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돈을 땄을 때 내가 수익률을 냈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10%를 냈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0%를 냈으면 10만 원을 번 건데 그러면은 우와 좋다가 아니고 아쉬움이 남아요. 야, 내가 이거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넣었더라면 2000만 원을 넣었더라면 수익이 훨씬 컸을 건데 이렇게 주식이 오를 걸 나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시드머니가 없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대요. 똘비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돈을 조금씩 모았었고 전역을 하고 나서 본인의 목표가 본인이 모은 돈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을 모으자.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모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휴학을 한 학기를 더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서 물론 아버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본인은 뭐 대학교 학과 이러한 전공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인의 꿈은 전업 투자자였어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본 게 편의점이었는데 네.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그래요. 편의점이 뭐 이쪽 지역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저시급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이게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그래서 편의점은 시간 대비 돈이 안 된다. 그래서 편의점은 제끼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방을 안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몰랐는데 PC방 아르바이트가 저 때는 그냥 돈만 받고 재떨이만 치우면 됐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뭐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메뉴. 이것도 뭐 한식, 중식도 아니고 그냥 온갖 요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빡세대요. PC방 알바는. 그래서 게임방 알바도 패스. 밤에 조금 일을 하기 희망을 했었고. 왜냐? 이 당시에 똘비가 주식보다 빠져있는 거는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코인이 주로 밤에 큰 유동성이 일어난다고 본인은 또 밤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해서 밤에 일하기를 희망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알바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어디 꿀 빠는 아르바이트 없나? 가만히 앉아서 좀 자리만 지키면 되는 아르바이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찾았대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막 찾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스크린 골프장이 눈에 하나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아빠 따라서 몇 번은 내가 가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괜찮겠더래요. 시간도 저녁에 7시에 출근을 한대요. 저녁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마감 때까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서 야 이거 시급도 괜찮은데? 야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어떤 남성분이 받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그 구인구직 사이트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예,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거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20대 뭐 초중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너무 젊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젊은데 저한테는 뭐 강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 이제 막 전역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군대를 딱 마쳤다.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야 이제 군대 마치셨으면은 완전 빠릇빠릇해가지고 말년에 그런 막 흐느적거리는 그것만 없으면 최고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좋네 막 그러시더래요. 어디 부대 나왔냐 막 묻고. 그래서 예 제가 뭐 근명 성실 책임감 하나로는 우리 부대에서 저를 따라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포를 깐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뭔가 마음에 든다고. 근데 얼마나 일할 수 있냐 그걸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최하 6개월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2시에 어디서 만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대요. 가니까 오후 2시에 그것도 약간 변두리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었대요. 딱 갔더니 손님이 한 팀도 없더래요. 자, 파리만 쌩쌩 날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또 이게. 여기 좋다. 손님이 없네. 그래 낮에는 손님이 별로 없지 하면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주방 같은 데서. 그러면서 아까 뭐 통화하신 분? 그래갖고 예 저 일하고 싶어서 이번에 지원한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가워요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딱 하고 한쪽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6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 뭐 7시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마감까지 하는데 뭐 늦게 끝나는 날은 막 새벽 4시 5시 심지어 동트고 끝난 적도 있다. 우리가 따로 손님을 내쫓진 않고 손님이 완전히 다 없을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뭐 저녁 12시 이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좀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미 나는 채용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요일은 월화수목금 평일 알바였대요. 본인이.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그래서 예 뭐 오늘부터라도 당장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저녁 알바가 공석이니까 내가 일을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알려줄게요. 크게 배울 것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서 그날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크린 골프가 뭐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예약 잡고 그 다음에 손님들 로그인 할 때 뭐 애로사항 있으면 로그인 도와드리고 손님들 오면은 처음에 마실 거랑 과자 같은 거 좀 내드리고 되게 간단했대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이런 건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저녁에 사장님 따라서 일을 좀 배우고 하다가 시간이 한 새벽 1시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는 한 팀 남아 있었대요. 새벽 1시에. 한가하잖아요. 청소도 다 했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리고 내가 뭐 얘기를 안 해줬네. 그러면서 카운터 뒤편에 인터폰이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인터폰이 뭐냐면은 내가 스크린 골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똘비씨. 나는 스크린 골프 말고도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 바로 밑에 층이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심부름 시킬 게 있으면은 내가 전화로 인터폰으로 조금 심부름을 시킬 테니까 거기까진 똘비씨가 업무다 생각하고 해주셔야 돼. 오케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오늘 이제 손님 나오면은 같이 퇴근합시다. 그러면서 손님들 가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대요.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한 12시를 기점으로 이쪽 저쪽이 되면은 손님이 거의 다 빠지고 온전히 진짜 거의 내 시간이 된대요. 스스로의 시간이.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출근을 해가지고 바쁜 시간 끝나면 노트북을 펼쳐놓고 코인 차트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채널, 코인 관련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본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쭉 때우는데 갑자기 삐리리 하고 인터폰이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인터폰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1층 가서 물건 좀 하나 사다 주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뭐 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1층 가면 알아서 줄 거예요. 사서 아래층으로 오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참고로 여기 스크린 골프장이 4층
그리고 아래층은 사장님 사무실 있는 데가 3층. 그리고 1층에 뭐가 있었냐면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 갔대요. 도대체 뭘 사오라는 거지? 쭈뼛쭈뼛 편의점 내려가니까 편의점 알바생이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4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왔는데 오면은 뭐 알아서 주실 거라고 뭐 가져가면 되나요? 얘기를 하니까 아 오셨구나 그러면서 알바생이 쭉 옆에 진열대로 가더니 뭘 하나 짚고 오더래요. 딱 주는데 향이더래요. 향을 주더래요. 되게 뜬금없었대요. 웬 향? 그러니까는 뭐 자주 사가세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꼴 같은데? 글더래요. 그래서 뭐 계산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갖고 가시면 돼요. 글더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위에 아직 손님이 있으니까 향을 가지고 3층으로 막 올라갔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딱 그 유리로 된 문이 있고 연락하니까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데 왼쪽에 정말 작게 흰색 네모에 빨간색 동그라미 버튼 있는 초인종같이 생긴 굉장히 작은 버튼이 하나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건가? 하고 눌렀대요. 이렇게 아무 소리는 안 나더래요. 몇 번 누르고 전화를 해야겠다 싶은데 안에서 실루엣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이고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시더래요. 사장님 이거 맞으세요? 그러니까는 아유 고마워요. 잘 가져왔네요. 하고 향 딱 받고 올라가서 일 보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더래요. 뭐 간단하네 하고 올라가서 또 한참 시간 때우고 이러고 있는데 또 삐리릭 하고 인터폰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편의점에 가서 카스 4캔 하고요 소주 2병 좀 갖고 와주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내려가서 말한 대로 술 사가지고 올라가서 초인종 누르니까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봉다리를 드렸대요. 사장님이 또 봉다리 받고 고마워요 하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술 드시나? 그냥 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 올라와서 또 마무리 짓고 이게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면은 거의 항상 있는 일의 패턴이었대요. 이게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12시가 좀 넘어가면은 편의점에 갔다 와라 그러면은 향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향을 하루에 거의 진짜 한 개씩 계속 샀대요. 향을 계속 샀었고 어떤 날은 우리 그 화투 말고 포카 있죠. 포카 친다고 할 때 그런 트럼프 카드 그거를 또 가지고 오래서 그것도 갖다 드리고 술 갖다 드리고 그런데 사무실 안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대요. 그렇게 드리면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새벽 1시가 좀 넘었을 때 손님이 다 빠졌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화장실 청소를 막 하는데 인터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뛰어가서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또 술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시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술을 막 싸가지고 올라갔대요. 다시 편의점에서 올라가니까 이번 유리문이 그냥 열려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러니까는 오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사무실 불은 다 꺼져 있고 저 안에 네. 그 방 하나가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사장실 같은 방이었대요. 딱 봐도 느낌 자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쪽에다 내려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그 사장 책상 좀 큰 중역 책상이 딱 놔져 있고 그 앞으로 조금은 커다란 원목 나무로 된 이렇게 원탁이 하나 쫙 놔져 있고 그 원탁 위에 우리 당구 칠 때 그 천 있죠. 당구다이 천 그게 몇 겹으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크게 딱 위에 놔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 누가 봐도 여기서 뭐 화투를 치든 뭐 카드를 치든 노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대요. 담배 연기 엄청 자욱해가지고 뭐 지인분들은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오늘은 손님 다 갔어? 글더래요. 그래서 예 저 이제 뭐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똘비 뭐 카드 칠 줄 알아?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카드요? 아니요 저 뭐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휴 뭐 룰도 몰라? 룰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한국에선 세븐포카 많이 하니까 세븐포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충 압니다 룰. 그러니까는 그래? 일로 앉아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원탁에 앉았대요. 딱 앉아가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패를 그냥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 받아보고 사장님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해보는 거야. 자, 나는 뭐 100만 원. 자, 너 어떻게 하고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장난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한번 저도 가보는 거죠. 콜 이러면서 패를 끝까지 받아봤대요. 근데 똘비가 패가 상당히 좋은 패가 떴대요. 그러니까는 플러쉬라고 그러죠. 모양이 다 맞는 거. 플러쉬가 뜨더래요. 그래갖고 와 사장님 저 플러쉬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 역시 기운이 진짜 좋다. 똘비 너는. 아 그래요. 아무튼 올라가서 마감 잘하고 또 내일 봅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정리하고 그렇게 퇴근을 하고 이렇게 몇 번 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장님이 그 유리문을 아예 그냥 열어놓으시더래요. 오.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부름을 시킬 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킬 때도 있고 술을 사오라고 시킬 때도 있고 과자, 라면 별별 걸 다 시킨대요.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그 물건을 한가득 사가지고 올라가면 아니 손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사장님만 계세요. 항상 혼자. 몇 번 가져다 드리다가 사장님은 이거 뭐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혼자 먹을 때도 있고 뭐 지인들하고 먹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가서 일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위에 스크린 올라와가지고 일을 보는데 한가했대요. 이렇게 뭐 보니까 컴퓨터로 여러 가지 차트도 보고 이러면서 놀다가 문득 궁금하더래요. 우리 사장님은 맨날 저기서 뭐하고 노는지가.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자 해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밑에 3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유리문 보니까 유리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대요. 그러니까는 화장실 문을 닫아놨더래요. 불빛만 이렇게 문틈 사이로 쫙 비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걸까? 뭐 하시는 건데 하루도 안 쉬고 저렇게 술, 뭐 과자, 담배 이걸 이렇게 나를 심부름 시키시는 거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청각에 집중을 좀 했대요. 왜냐? 손님들이 있거나 카드를 치거나 뭘 하든 하면 콜, 얼마 아니면은 뭐 깔깔깔 뭔 소리라도 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조용하더래요. 사장님 혼자 노시나?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사부작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좀 나더래요. 그 안에서. 그러더니 100만 원? 이렇게 되게 작게 뭐 금액을 얘기를 하더래요. 100만 원? 그리고 좀 한참 있다가 콜 100만 원 더 콜 이렇게 사장님 혼자서 뭐야? 배팅을 하고 배팅을 받고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 혼자서 계속 아이씨 죽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나는 받아 콜 혼자서 이렇게 막 도박을 하고 계시더래요. 참 정말 취향 특이하시다 저분.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리더래요.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뭐 똑같이 술 심부름을 좀 시키시더래요. 그래갖고 술 사서 방에 들어갔더니 와 담배 연기가 진짜 너무 자욱하더래요. 그리고 이게 올 때마다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항상 손님은 없었어요. 사장님 혼자 계시는데 잿더리는 어떤 날은 3개, 어떤 날은 4개. 잿더리가 이렇게 항상 원탁 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숫자가 좀 달라질 뿐이지. 사장님 혼자 되게 리얼하게 노시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놓고 주변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는데 원탁 밑으로 보니까는 그 향로라고 하죠. 이렇게 향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흙 같은 거 좀 담아가지고 되게 작은 사이즈 향로 하나가 원탁 그 가운데 낄 수 있게 딱 돼 있고 거기에 향이 3개 정도가 이렇게 한 번에 꽂혀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매일 향은 저기다 피우시는 것 같고 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잿더리에 올라가져 있는 담배 모양새가 필터까지 다 빨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담배를 피면 필터까지 끝까지는 담배를 거의 안 피거든요. 그래갖고 앞에 좀 남기고 끄게 되는데 완전 거의 필터까지 다 탄 담배 꽁초들이 이렇게 잿더리에 쫙 놔져 있는 거예요. 저것도 특이하네 하면서 이렇게 담배 꽁초 필터를 보는데 보통 사람이 담배를 피면 필터가 좀 씹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모양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빨다 보니까. 근데 원래 형태 그대로 필터 모양 그렇게 있더래요. 심지어 필터 그 뒤에 솜 부분 색깔도 거의 흰색을 유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도 특이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손님분들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뭐 카드 치고 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뭐가 궁금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그 매일 이렇게 뭐 심부름도 있고 손님들이 계속 오시는 것 같아서 근데 오면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그게 신기해서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피식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손님들 항상 오셔.
지금 손님들 잠깐 뭐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가시고 그때 내가 자네한테 일을 좀 부탁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서 일 봐. 응? 갑자기 막 내려오고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는데 어휴 저번 날에 내가 내려온 거를 아시나? 괜히 찔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란 동물이 참 웃기답니다. 이게 분명히 오늘 사장님이 친구분들이 그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고 했으니까 네. 내려가면 친구분들이 있어야죠. 이제는 노는 소리가 들려야죠. 그래서 내려가 봤대요.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이 또 들키면 안 된다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단에서 또 소리 죽여서 내려가서 그 계단 막 철문 살짝 열고 유리문 있는 데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는 유리문은 열려있고 사장실은 닫혀있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살금살금 들어갔대요.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렇게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똑같더래요. 사장님 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100만 원. 나 못 받아. 죽어. 난 돈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하하하 막 웃고 막 저 사장님이 미친놈 같더래요. 그걸 보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실 문이 펄컥 열리더래요. 예.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돌아서서 조용히 나가다 몸이 딱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저예요. 그러니까는 똘비 네가 왜 여기 있어 지금? 내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있지? 아니 저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 없나 위에가 너무 한가해서 조금 와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얼버무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위에 지금 손님 없어? 예 지금 이제 손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위에 문 닫고 내려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로요? 그러니까는 문 닫고 내려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 문을 닫고 내려왔대요. 사장님 방으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배 안 고파?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사다 놓은 뭐 과자랑 뭐 음료수도 내주고 막 캔맥주도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예 감사합니다. 캔맥주 갖고 입 홀짝홀짝 하고 과자 좀 먹고 그러고 있는데 똘비야 너 오늘 나랑 카드 한번 칠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카드요? 아니요 사장님 저 돈 모아야 됩니다. 저 도박 안 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는 아니 누가 임마 이게 월급 가지고 장난친다냐 이놈아. 이 사람을 뭘로 보고 있어봐라. 옆방 가서 불 켜면은 그 뭐 작게 금고같이 생긴 거 하나 있어. 그냥 옆에 버튼 누르면 열리니까 거기서 100만 원만 좀 빼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옆방 가서 그 누르면 띵 하고 열리는 그거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5만 원짜리 쭉 있더래요. 그래서 딱 그 100만 원 세가지고 사장님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 100만 원을 딱 놓더니 우리 카지노 가면 칩 있잖아요. 그걸로 빡 바꾸더래요. 그러면서 딱 이제 자리에 놔주고 너 앉아봐. 앉았대요. 자, 요 칩으로 포카를 치는 거야. 너랑 나랑. 응? 네가 딴 돈은 네 거야. 근데 잃으면은 어차피 이거 네 돈 아니잖아.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다 잃을 때까지 한번 쳐보자.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그래서 본인 100만 원, 사장님 100만 원 딱 칩 놓고 포카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 재밌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리스크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똘비 입장에선 따면 땡큐고 잃어도 그만인. 그래서 포카를 막 쳤대요 사장님하고. 레이스를 막 하면서 그날 그렇게 막 치는데 아침에 동트고 한 사람이 다 잃을 때까지 치는 건 솔직히 무리였고 한 새벽 거의 4시 반까지 쳤는데 똘비가 한 40만 원 땄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피곤하다 오늘 그만하자고. 너 칩 세보라고. 막 세보니까 한 40 땄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뒤에 가가지고 5만 원짜리로 딱 40만 원 딱 챙겨가지고 똘비 앞에 탁 놔주더래요. 딴 건 가져가라. 그러니까 똘비가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하고 그냥 재미삼아 친 건데 이 돈을 제가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이놈아 딴 거는 갖고 가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딴 거는 무조건 가져가. 임마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2번은 거절 안 하죠. 감사합니다. 인마이 포켓 했대요. 주머니에 딱 넣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도박 처음 해보지? 예 뭐 이런 건 처음 해보죠. 도박도 아닌데 이렇게 돈 걸고 이렇게 재미삼아 하잖아. 그럼 사람이 막 긴장해서 친다. 너도 몰라도 그러면은 자다가 악몽도 꾸고 사람이 막 그래.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막 빠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이제 거의 뭐 아침밥을 먹는다고 봐야죠. 먹고 잤대요. 커튼 쳐놓고 푹 자는데 꿈을 꿨대요. 그날 당일이 꿈을 탁 꾸는데 꿈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본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더래요. 15만 원. 또 어떤 아저씨는 와갖고 10만 원.
뭐 20만 원 쭉 돈을 받다 보니까 본인 손에 5만 원짜리가 상당히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우와,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돈을 주지? 그러니까는 다들 막 누구는 등을 또닥이고 가고 누구는 힘내라는 듯이 화이팅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돈을 그렇게 주더래요. 그리고 꿈속에서 돈만 받다가 깼대요. 얼마나 좋아요. 돈 받는 꿈을 꾸다니. 그래가지고 로또방 가고 로또도 하나 사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한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심부름을 똑같이 몇 번 시키더니 인터폰으로 야 손님 없으면 문 닫고 내려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거의 11시도 좀 못 돼가지고 내려갔대요. 사장님 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장님하고 둘이서 포카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날도 똘비가 조금 땄대요. 이날은 한 2시 반 이때까지 쳤는데 똘비가 한 15, 20만 원 땄대요. 돈을.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또 돈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똘비가 물론 잃은 날도 있었죠. 아예 100만 원을 다 잃은 날도 있었고 근데 그날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애초에 똘비 돈으로 카드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한 지가 거의 한 3개월이 넘었을 때 꽤나 일했고 이 패턴이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똘비가 심부름 몇 번 하고 하는데 이날은 손님이 좀 있었대요. 스크린에. 그래가지고 손님 응대를 막 하다가 똘비도 약간 젖어든 거예요. 그 카드 치고 노는 거예요. 왜냐면 꽁돈이잖아요 이게. 아, 손님들은 좀 안 가나. 근데 몇 팀 나가고 사장님 뭐 하시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사장님 그쪽 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조금 물어보려고. 사장님 오늘도 혹시 저녁에 노실 거냐고. 그래갖고 사장님 방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장님 혼자 놀고 계시더래요. 이제 혼자 노는 그 모습도 너무 익숙했대요. 똘비가. 가까이 다가서는데 안 그래도 또 100만 원 하면서 또 혼자 베팅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혼자 놀고 계시는구나. 바깥에서 사장님하고 부르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제 슬슬 크게 놀아야죠. 이제 조금 잘 알 거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다들 너무나 이렇게 재촉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아니야. 지금까지는 가르친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재촉들 하지 마시고. 아이 더 노시게. 더 놀아. 에이 왜 그래. 인상 쓰지 말고 더 놀아. 사장님이 그러고 있더래요. 소리가 들리는데 혼자서. 야, 저 양반이 좀 미쳐도 단단히 미치긴 했구나 혼자. 근데 내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거 돈 주는 사람이 어딨냐. 바깥에서 사장님 부르려다가 워낙에 혼자서 리얼하게 놀고 계시길래 에휴 됐다. 올라가서 일이나 더 하자. 돌아서서 스크린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인터폰이 오더래요. 그때 시간이 1시가 넘었을 때래요.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손님들 아직도 많이 계셔? 그래가지고 예 오늘 2팀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다가 니꺼 연락처 써붙이고 내려와 놀자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돼요 사장님? 그러니까 아야야야 스크린 골프장에서 뭐 니가 거기 앉아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앞에다 니꺼 연락처 써붙이고 내려와. 예 알겠습니다. 써붙이고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사장님이 그날은 옆방에 가서 1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500만 원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돈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500을 세다가 잠깐만. 사장님이 아까 좀 더 크게 놀아야지 그러더니 오늘 진짜 좀 크게 노시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500을 다 세가지고 가니까 사장님이 또 칩으로 바꿔주고 둘이 앉아가지고 카드를 치다가 손님들한테 전화 와서 돈 받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그날 막 치는데 500을 다 잃었대요. 똘비가.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똘비 요즘은 실력이 죽었네? 500 금방 동났어. 어떻게 좀 더 쳐볼 거야? 글더래요. 똘비가. 그 사장님 오늘은 진짜 이거 힘드네요. 아깝고 또 내가 그 패를 잡고 죽네. 그러니까는 옆방에 가서 500 더 가져와. 글더래요. 사장님 어차피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저걸로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칩 받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장난해?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그럼 네가 딴 돈을 왜 가져가? 옆방 가서 가져와 하고 약간 정색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옆방 가서 500을 세서 왔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갖고 온 500 옆에다 그 500을 두고 또 칩을 새로 바꿔서 주더래요. 그래서 새로 칩을 받아가지고 그 500을 또 다 잃었대요. 그날 합이 10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똘비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돈 잃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장님 나 돈 이제 그만하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그네. 야, 똘비 너 얼마 연습 좀 해야겠다. 처음에는 잘 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맨 뻥카만 날리고. 아무튼 고생했어. 들어가서 푹 쉬고 저녁에 보자. 또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잤대요. 쿨쿨 자는데 또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어저께 꿈을 꿀 때 내 손에 돈을 쥐어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꿈속에서 그분들이 오더니 화를 내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근데 소리는 안 들리고 이분들 제스처나 행동이 너희 뭐 바보 같은 자식 막 이런 제스처를 다들 내가 뭘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나를 막 원망을 하고 있더래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막 도망갔대요. 너무 무섭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 꿈에서 깬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내가 요즘 사장님하고 논다고 너무 정신이 팔렸었나 보다. 아우, 야, 잔거 같지도 않다. 또 시계 보니까 또 출근 시간이에요. 출근했죠. 똑같이 일하다가 향 갖다 드리고 술, 그 다음에 뭐 과자 뭐 이런 거 좀 몇 번 더 갖다 드리고 하다가 또 12시 돼가지고 손님 좀 빠지고 사장님이 어김없이 또 부르고 내려가서 사장님하고 또 이제 카드를 치는데 오늘은 1,000만원 빵이었어요. 1,000만원. 아, 이게 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데 물론 5만원짜리에서 부피가 엄청나진 않았대요. 그걸 가져다가 칩으로 이렇게 앞에다 쫙 쌓아놓고 막 치는데 아, 내가 뭐 그 영화 도신에 주윤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느낌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00만원으로 늘어났을 때 똘비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 오히려 더 좋아요. 돈을 더 크게 딸 수 있잖아요. 처음에 100만원 갖고 둘이 칠 때는 30만원, 40만원 벌었지만 1,000만원짜리 쳐가지고 본인이 벌면 오늘 1,000만원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설레고 행복할 따름이에요, 이게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진짜로 막 머리 굴려가면서 사장님하고 카드를 막 친 거예요. 막 치는데 사장님이 아, 많이 들었어. 돈을 쌌대요. 200, 300, 400.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1,000만원을 다 잃었더래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아, 오늘 좀 돈을 하다못해 100만원이라도 따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만 아, 바보같이 마지막에 가갖고 내가 거기에 또 물려갖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똘비는 담배를 안 폈거든요. 아, 사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갔다 와. 그러더래요. 화장실 가갖고 손 씻고 세수를 좀 했대요. 사장님이 담배를 앵간히 폈대요. 카드 치면서 세수를 어프 막 하고 본인 뺨을 몇 대 때렸대요. 정신 차려. 분명히 사장님이 1,000만원 다시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칠 거거든. 그때는 진짜 잘 치자. 뺨을 찰싹 막 이게 혼자 때리면서 파이팅을 외쳤대요. 그리고 사장님 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게 세수를 막 찬물로 하고 뺨을 치고 와서 그런지 머리가 좀 맑았대요. 딱 들어왔는데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장님하고 본인하고 둘이 쳤잖아요, 카드를. 네. 근데 분명히 재떨이 하나 놓고 둘이 쳤거든요. 사장님만 담배를 피고. 근데 재떨이가 한 4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뭐지? 재떨이를 왜 더 빼셨지? 근데 재떨이 위를 보니까 담배꽁초들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더래요. 담배꽁초? 뭐지? 하고 밑에를 보니까 향이 또 새로 꽂혀가지고 또 긴 향이 또 활활 밑에서 타고 있더래요, 3개가. 잠깐만, 향을 꽂는 걸 난 본 적은 없는데. 아유, 모르겠다. 사장님,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디가? 한 게임 더 치야지. 오늘 카드빨 좀 받는구만. 그래요? 그럼 어떻게 뭐 돈 더 가져와요? 그러니까 야, 1,000만원 더 가져와. 1,000만원 더 가져와갖고 칩으로 바꾸고 치는데 똘비가 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카드에 신경을 쓴 게 아니고 이 주변 모습과 사장님의 제스처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너무 특이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전까진 몰랐어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거의 뭐에 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똘비는 사장님하고 본인하고 둘이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둘이 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 혼자 1인 한 3역, 4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콜 외쳤다 옆자리 가서 레이스를 했다 하면 똘비는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뭐해, 똘비 쳐야지? 예, 콜. 그럼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고 사장님이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사장님. 둘이 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카드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똘비를 딱 쳐다보더래요. 너랑 나랑 둘이 치고 있잖아. 아니, 사장님 지금 패를 몇 개를 놓고 치시는 거예요? 둘이 치면은 사장님도 패 하나 받으셔야죠.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진짜로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쳐다보더래요. 너랑 나랑 둘이 치잖아. 아니, 사장님 봐봐요. 여기도 패 놔져 있고 여기도 놔져 있고 혼자서 4개 잡고 치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무조건 지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싹 패를 걷더래요. 싹 패를 걷더니 오호, 이놈이 너 많이 피곤하구나.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더래요. 예. 아니요, 사장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너 집에 들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눈도 빨갛네. 여기 들어가 쉬어라.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집에 빨리 가서 쉬어라, 너. 오늘은 그만하자.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집에 가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저 양반 왜 저러지? 근데 뭐 별다를 거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약간의 악몽을 꾸고 또 출근해서 일하는데 이제는 본인을 안 부르더래요, 사장님이. 안 부르니까 또 이거 섭섭하더래요. 뭐가 화나셨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손님이 없길래 며칠 있다가 사장님 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갖고 얘기 좀 하려고. 사장님 부르려고 하는데 사장님 혼자 또 열심히 카드를 치고 있더래요. 근데 똘비도 이제 그 방에 워낙 익숙하니까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사장님이 뭐 하시나. 그러니까는 진짜 혼자서 미친 듯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치고 계시더래요. 혼자.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이 반쯤 거기에 미쳐가지고 누가 살짝 문을 열고 쳐다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막 카드를 치고 계시더래요. 아, 왜 이렇게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 알겠더래요. 그 담배를 불을 붙여갖고 잿더리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야, 저 양반 참 고생하는구나, 고생해. 아휴, 하면서 그냥 문 닫고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게 문 닫으려고 고개 돌리고 문을 딱 닫다가 다시 쳐다봤대요. 뭐지? 왜 다시 쳐다봤냐면은 똘비 눈에 그 자리자리에 사람 형상이 잠깐 보였대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쳐다보는데 없더래요. 우와, 내가 잘못 본 거지? 어이씨, 야, 이거 무섭네. 하고 문 닫고 올라가서 일하고. 근데 사장님이 진짜 일주일 동안 안 찾더래요, 본인을. 똘비도 찜찜하고 그 방에 안 갔대요. 물건 심부름할 때 빼고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똘비야, 오늘 카드 한 게임 칠까? 사장님, 이제 도박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너 그동안 네가 돈 땄잖아. 너 돈 벌어갔잖아. 따고 배짱이야? 마지막으로 한 게임 치야지. 일로 와. 따고 배짱은 안 돼, 도박판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려갔대요. 5천만 원을 꺼내놓더래요. 5천만 원. 야, 이거 생각보다 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이거 대충 치고 좀만 하다 가야겠다. 칩으로 바꾸고 거기서 카드를 좀 치는데 그날 카드빨이 좀 받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치다가 한 2천 땄대요. 2천만 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돈 10원도 없이 카드 쳐서 2천만 원을 지금 따게 생긴 거예요. 집에 갈 때 2천만 원을 들고 가게 생긴 거예요. 첫 목표가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였는데, 우와, 야, 이거 오늘 잘만하면 5천만 원 갖고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본인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막 집중해가지고 본인도 카드를 막 쳤대요. 본인도 막 카드를 이렇게 치면서 2천만 원이 3천만 원, 3,500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가니까 본인도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야, 이거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좀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이 우당탕탕 하고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뭐야? 그리고 나서 본인이 딱 깨달았어요. 나도 테이블을 돌면서 치고 있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장님이 혼자서 테이블을 돌면서 쳤잖아요. 1인 사역하면서. 똘비도 똑같이 다른 자리로 바꿔가면서 혼자 그렇게 카드를 치고 있었어요. 사장님하고 둘이서 막 자리를 돌려가면서. 근데 똘비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그걸 인지를 하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뭐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싶더래요. 이게 내 미쳤구나 싶더래요, 그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쳐다보더래요. 똘비 레이스? 콜? 어떻게 할 거야? 똘비가 좌우를 막 보면서, 사장님, 이제 그만 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 내 거 오링나. 돈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끝나면은 그냥 돈 갖고 가면 되잖아. 어떻게? 콜? 다이? 콜라. 야, 어서. 예, 콜 할게요, 콜. 얼떨결에 콜 이렇게 외치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돈을 다 잃었어요. 똘비 패가 더 높았대요. 5천만 원을 똘비 앞에다가 사장님이 딱 놔주더래요. 현금을 5천만 원을. 또 막상 그걸 보는데 공포심도 공포심인데 또 가슴이 뛰더래요. 우와, 진짜 5천을 가져가는 거야? 현금을? 우와, 하는데 사장님이 탁 5천만 원 위에 손을 얹더니 이걸 그냥 줄 수는 없고 똘비야, 심부름 하나만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심부름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너 몇 시쯤 일어나 아침에? 그래서 저 오후 한 2시, 3시쯤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문자 하나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가서 5천은 현금 못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좀 아쉽더래요. 안 줄란가 보구나. 그럼 그렇지,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문자 확인을 하니까는 그 비행기 편명이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돌비면은 D, B, 332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예약하라고. 몇 월 며칠 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받으시더래요. 사장님 이게 뭡니까? 그거 좀 예약하라고. 이걸 왜요? 그러니까, 일단 네 돈으로 예약해. 내가 돈 오면 현금으로 줄 테니까. 심부름이 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약하고 와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하고, 일본 가는 비행기 싸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비행기를. 일본 가는 비행기였대요. 그것도 한 일주일 뒤에.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거기에 친척이 있는데 친척한테 물건 하나만 좀 받아와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일 다 보고 나서 5천만 원 나 너 꼭 주겠다고. 예. 안 주는 거 아니다고 이거 꼭 준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 가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면은 거기 직원들이 너 와가지고 케어해 줄 거라고. 직원이요? 아까 친척이라고. 그니까 가보면 안다고. 예, 뭐 알겠습니다. 예 하고 올라가서 일 보고 막 검색을 좀 했대요. 네. 좀 뭔가 되게 찜찜했대요, 느낌이. 검색도 좀 하고 뭐 하고 하다가 친구들이랑 통화 좀 하고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일본은 왜 가는 거냐? 나 이런 일 때문에 일본을 간다. 근데 도박 관련된 얘기는 친구한테 안 했대요. 차마. 그러니까 친구가 사장님이 그냥 널 보낸다고? 참 뭐 웃기는 이상한 사장님이다. 뭐 해외 출장을 보내냐? 돈을 얼마나 준다냐? 그래서 뭐 출장비는 오늘 뭐 주시긴 했어. 얼마라도. 그러니까 참 특이한 양반이네. 야, 아무튼 일본 가면 선물 좀 뭐 좀 사오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현지에서 그 메신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일본 가서 너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이제 그 첫날 갔더니 숙소를 하나 잡아주더래요. 직원분처럼 보이신 분이 와서 일주일 있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핸드폰 보면은 라인이죠? 그 어플이. 그거 해가지고 예. 그쪽에서는 약간 번역한 것 같은 한국말로 이렇게 문자가 오더래요. 내일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뭘 타고 오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는데 이게 뭐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정말 느낌이 조금 이상했대요. 좀 뭘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이스톡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명한테. 야, 저번 날에 네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야, 느낌이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친구가 사람이라는 게 직감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지 말고 야, 내일 가지 말아보라고. 야, 너 뭐 믿고 거기 가냐? 막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니까 나도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 한번 약속 시간에 가지 마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맞아, 나도 좀 근다 하고 끊고 다음날 뭐 약속 시간에 아무튼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사장님한테. 예, 사장님. 그러니까 너 어디니? 저 길을 좀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야? 아예 우리 직원이 너 데리러 갈게. 어디니?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쪽 금방 어디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 택시비랑 다 줄 테니까 어서 가. 어서. 사장님 뭐 때문에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보면 안다니까. 어서 가봐. 어서. 뭐 그쪽하고 연락했다며. 저 그 친척분이라고 안 했어요, 사장님? 그니까 친척인데 뭐 그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가보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끊고 안 갔대요. 그냥 안 가고 다시 공항 쪽으로 그냥 갔대요. 이게 사람이 말로는 표현을 못 하는데 본인이 그 5천만 원 어차피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느낌상. 그래서 다시 공항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또 사장님한테 걸려오더래요. 예, 사장님이니까는 너 어디야? 사장님 지금 저 길을 조금 헤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니잖아. 너 저 어디냐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저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 그냥 돌아갈랍니다. 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너무 찜찜합니다. 사장님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쌍욕을 하시더래요. 막 쌍욕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너 왜 내 얼굴에 먹칠하냐고. 네가 얼마 가져간 돈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너 5천만 원 안 받을 거냐고.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면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5천만 원 가지고 나쁜 약 생각도 들었고 뭐 말인지 아시죠? 본인 이용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상식적으로 5천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고 전화가 진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사장님한테. 근데 전화를 다 쌩 깠대요. 그냥 네. 출근 안 하고. 그렇게 딱 쌩을 까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도 뉴스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일본에서 생각보다 실종이 좀 많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메신저 따라갔다가 이게 근래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그랬는가 보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복학도 하고 일을 하다가 그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너무 특이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쭉 하고 다니다가 그 학교 앞에 호프집 사장님 그 단골 술집이 대학로에 이제 생기잖아요.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골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미신 쪽을 많이 안다. 많이 아는데 네 얘기를 내가 쫙 들어봤을 때는
너한테 분명히 이게 귀신을 씌워가지고 카드 친 거다. 그때 카드 친 건 네가 친 게 아니다. 오. 그거. 너는 그냥 일종의 매개체였지 네가 친 게 아니다. 너 그 돈 딴 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본인이 막 카드 치면서 딴 돈 막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갖고 저 그래도 한 150, 200은 제가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니까 정확히 생각해봐. 네가 말한 딴 돈은 그냥 딴 거고 잃은 날도 있잖아. 네 돈이 아니지만 잃은 날 있잖아. 잃었냐 땄냐 글더래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보면 땄죠. 마지막 날에 5천을 땄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너 무당집이라도 꼭 한번 가라 글더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야 너 결국 돈을 딴 거 아니냐. 지금 너 돈 먹고 지금 짠 거다. 너는 영가들한테 너 가보라고 글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무당집을 그래도 갔대요. 찜찜해서 무당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소개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그 무당분이 네가 제일 아끼는 물건 하나 갖고 오라고 다음에. 그래서 똘비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태블릿 PC가 있었거든요. 네. 자기 돈 주고 산 비싼 것 중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대요. 태블릿 PC를 재단 위에 이렇게 올리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너는 결국 지금 빚을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못 받았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태블릿 PC를.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마음이 그냥 편해서 그리고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사장님 말고 이번에는 공권력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 너 참고인 조사 좀 나와야 된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분들도 수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를 할 때 전화로도 하고 그 다음에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수사를 하신대요. 근데 똘비가 용의자로서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로 몇 번 더 얘기를 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갔대요.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진짜 딴 게 아니고 이 사장님이 형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일본에서 실종 사건이 몇몇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의 사람들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사장님이 구심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3명 정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했대요. 본인도 뭐 이런저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네. 근데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거는 그냥 조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이럴다 한 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실종이 된다고. 그 당시에도 뉴스가 한번 나왔었고 근래에도 나왔거든요. 그걸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저게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뭐를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영적인 이유였으면 이거 진짜 돌아버린다 싶더래요. 본인이. 이야, 예. 그리고 이건 확실치가 않아요. 본인이 그 목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포카 치고 다니는 그 사장님이 본인을 끌고 와가지고 같이 포카를 치게 하고 돈을 따게 만들고 왜 일본으로 보냈을까 하필이면. 그리고 왜 일본에서 누군가에게 본인이 자기 발로 가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심증은 확실한. 이야. 죽을 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는 계속 그런 뭔가를 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이유겠죠.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오늘 얘기는 저도 좀 들으면서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저도. 네. 처음에는 왜 혼자 뭐 포커를 왜 저러고 계시지? 귀신 데리고 포카 치나? 그랬더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일본을 보내서 그럼 왜 그랬을까? 뭐가 조금 아구는 안 맞는데 당사자는 상당히 두려울 만한 그런 얘기더라고요. 뭔가 미스테리하네요. 마지막에 이건 뭘까?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실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친구의 형이죠. 그러니까는 네. 그 차를 팔고 있는 후배 몇 번 조금 문의를 드렸대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본인한테 조사를 의뢰했던 경관분들한테 그랬더니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안 알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려줄 수가 없다고. 예. 그리고 똘비 자체가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속으로도 어떠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는. 그거 좀 궁금해요. 참 이게 어떻게 좀 타고 들어가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는.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 아무튼 오늘 동네꾸마님의 이야기에 너무나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한성이 아니라 동한성이네요. 진짜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쭉 내려갑니다. 네.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어떤 뭐 현실 공포다, 아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어요, 이번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저 또한 궁금하고 동네꼬마님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언제든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